책으로 여는 아침 북모닝. 굿바이 게으름.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열쇠. 꿈과 현실의 징검다리를 놓아라. 삶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르다. 뇌는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생한 비전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이 마치 현실의 경험인 양 뇌는 기쁨의 물질을 쏟아낸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 실현시켜 나갈 비전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눈이 반짝거린다. 그들은 보물지도를 손에 쥐고 먼 여행을 떠나는 보물섬의 주인공 짐처럼 설레는 가슴을 지녔다. 하지만 아무리 펄떡거리는 비전을 지닌 사람이라도 막상 한 발을 내디디려면 막막해진다. 원하는 곳과 현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화는 비전만으로는 곤란하다. 비전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보물섬으로 항해를 떠나려면 배도 필요하고 물과 식량도 필요하고 해도도 필요하고 선원들도 필요하다. 즉, 보물섬에 갔다 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보물에 대한 환상에만 빠져 있다면 이러한 계획과 준비에 소홀하기 쉽다. 먼저 한 사례를 검토해보자. 지금부터 반세기 전에는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육체의 한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로저 베니스터라는 한 대학생이 그 벽을 깨버렸다. 절대 깨질 수 없을 것이라던 기록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다. 놀랍게도 그는 무명의 의대생이었다. 당연히 이 소식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놀라움으로 이어졌다. 이로부터 채 1년이 되지 않아 37명의 선수들이 4분 벽을 돌파해버린 것이다. 즉, 신기록이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적 육상 선수에 의해 수립된 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입증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념적 한계 안에 자신의 능력을 가둬두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4분이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고 여겼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리자 많은 선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벽을 넘어버린 것이다. 사실 이 에피소드는 자기계발 서적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례를 통해 신념의 무한한 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뿐 정작 중요한 배움을 놓쳐버리고 있다. 이는 결국 사람들을 신념의 과잉으로 몰고 가 현실에 발딛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그럼 우리는 베니스터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것은 신념의 힘과 아울러 그가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함께 배워야 한다. 당시 베니스터는 옥스퍼드 의대생이었다. 그는 마의 기록을 깨려면 기존의 훈련 방법과는 다른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가진 강점은 신체적 자질과 의학적 지식이었다. 베니스터는 의학 지식을 공부하며 신체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수없이 고민하고 시도했다. 최종적으로 그가 선택한 방법은 1마일을 4구간으로 나누어 뛰면서 전력 질주하고 중간에 2분간 휴식을 취하는 훈련 방법이었다. 그는 이러한 실험적인 훈련 방법을 통해 지구력과 스피드를 동시에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생한 비전이나 구체적 목표만큼 어떻게 그곳까지 갈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현재와 원하는 미래 사이에 자신의 실행 능력에 맞는 디딤돌이 놓여 있지 않는다면
비전은 오래지 않아 힘을 잃기 쉽다. 비전이나 목표가 수립되었다면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보폭에 맞게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다. 이제 그 디딤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1. 목적, 비전, 목표는 늘 함께 다녀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비전으로 생생해지고 비전은 다시 목표로 궤도화될 때 역동성과 구체성을 갖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지면 현재와 미래가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치 원하는 바가 미리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착각이지만 이 기분을 느껴본 사람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크다. 이러한 기분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때 생기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이다. 비전이 제대로 궤도화되면 이런 기분을 수시로 느낄 수 있다. 2. 경험과 강점을 적극적으로 살려라. 비전과 목표로 향하는 길에 엘리베이터는 없다. 한 계단 한 계단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일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며 비전을 찾아 무작정 하던 일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경우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만 적지 않은 경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하던 일을 접는 것이다.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는 일을 접는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일 뿐이다. 만일 당신이 탁월함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지금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름판을 먼저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기에 당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약이라고 보이는 변화도 점과 점의 연결인 셈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3.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라.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낳고 구체적인 질문이 변화의 속도를 부여한다. 실천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을 계획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살을 빼지? 식의 모호한 질문에서 벗어나 3개월에 체중을 5kg 정도 빼려면 하루에 얼마 동안 운동하고 식사량을 몇 칼로리 정도로 조절해야 하지? 라는 식으로 질문해야 한다. 만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라는 모호한 질문보다는 매일 1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식의 질문이 좋다. 우리의 뇌는 반복해서 물어보면 답을 하게 되어 있다. 추상적으로 물어보면 추상적인 답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인 답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뇌이다. 4.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라. 목표는 늘 구체적이고 시간 제한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주간 계획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일 계획이나 월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높이뛰기 선수가 막대 없이 연습한다고 생각해보라. 상상이 되는가?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연습을 할 때 스톱워치 없이 스피드 연습을 한다고 해보자. 그 훈련은 하나마나 아닐까? 비전은 목표로 세분화되어야 하고 그 목표는 시간 제한과 달성 여부를 판별할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